안녕하세요. 성화학원 중등반 원장 곽원우입니다. 오늘은 여름학기 학습을 위한 학습 전략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수학 실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고3 아이들이 6월 모의고사를, 수능 모의고사를 좀 봤죠. 그때 수학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통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수학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 페이지부터 볼게요. 2022학년 수능부터는 2022학년 수능이라는 건 올해 고3 아이들이 보는 수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구별 없이 수학 영역은 수능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수능까지는 문과 수능,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문과 아이들끼리 1등급이 있었고, 그러니까 4%면 1등급이었죠. 이과 아이들끼리 4% 1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 2022 고3 아이들부터는 문이과 없이 그죠? 수능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런 구조로 수능이 진행이 된대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총 30문항을 시험을 봐요. 총 30문항 시험을 보고요. 그중에 공통 과목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필수 과목, 수원과 수투,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배우는 과정,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과정이죠. 수학 1과 수학 2가 22문항이 나오는데 한 75점 정도가 된대요, 이게.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요 세 개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요. 그게 8문항이 나온대요. 이게 25점이 된대요. 이렇게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수학 1, 수학 2에 미적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에 기하를 선택하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수학 1, 수학 2에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세 번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문과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확률과 통계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수학 30문항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통문항 22문항에 선택문항 8문항이 나오는데, 자,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의 이과는, 그러니까 자연 계열은 무조건 선택 과목으로 뭐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된대요. 미적분 또는 기하를. 그 학교들이 요거예요. 그 학교들 보이시죠? 자,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요런 학교들을 들어가려면 이과 아이들은 무조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다시 문이과 통합이지만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아 얘는 문과구나, 얘는 이과구나 이게 조금 나눠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료를 볼게요. 자, 처음에 자료를 딱 봤더니 자, 이런 자료가 좀 나왔네요. 자, 요건 이제 서울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가 6월 13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 요번에 6월 모평의 가채점 분석한 결과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디? 서울에 있는 33개.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33개가 전국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수학 1등급을 자, 누가 싹쓸이 했냐? 이과생들이 싹쓸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이렇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문이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그죠? 문과든 이과든 그중에 1등급, 자, 전체 중에 1등급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들이 대부분을 싹쓸이 하겠죠. 보면은 근데 그 자료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 86.78%였고요.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87, 8.73%였어요. 자, 확률과 통계, 이게 문과 아이들이죠. 문과 아이들은 4.49, 1등급 중에서 4.49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자, 수학 1등급을 싹쓸이한 이과생들의 비율이 자, 1등급 중에 95.51%가 보다 1등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당연한 결과죠. 자, 그 다음 자료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일단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뭐 확률 이제 많고 확률 통계 아이들이 적지 않을까요?
인원이. 그래서 이렇게 비율도 적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인원에 대한 내용. 자, 응시 비율을 봤더니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은 43%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45.57%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앞자리 볼까요? 확률과 통계 1등급 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 애들은 몇 프로? 1등급 중에 4.49%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문과 애들은 4.5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럼 이과가 나머지 몇 명? 95.5명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고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아이들이 정작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균 점수만 보더라도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자, 우리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평균, 그러니까 우리 수원수도 평균에 그죠? 선택 과목인 여기는 이제 기하가 되겠죠? 여기가 미적분이 되겠죠? 여기가 확률과 통계가 됩니다. 자, 이거를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 이게 우리 전체 평균을 보니까 또 미적분 아이들이 또 높게 나와. 어떻든 자, 통합수학에서 그러니까 문이과 구별 없는 통합수학에서 1등급은 어떻든 이과 애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95.5%를 차지했구나. 뭐 어느 정도 예측한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3, 4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었죠. 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2등급도 한번 봐봤죠. 2등급을 봤더니 2등급도 역시 기하와 미적분을 통과한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등급도 그렇고요. 4등급, 5등급까지 결국 이과 아이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포진되어 있고 6등급부터는 문과 아이들이 많다. 심각한 지금 등급의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료는 이제 우리 수학만 아니라 이제 국어를 한번 봤어요. 국어를 봤더니 국어 1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서 자료가 나와있죠. 70.9%가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8.4%가 기하를 선택했기 때문에 1등급 수험생의 79.3% 거의 한 80%가 자, 또 뭐다? 국어 1등급 중에 80%가 이과생이라는 거예요. 자, 또 영어도 볼까요? 1등급 받은 애들의 10.5% 중 자, 영어는 왜 이렇게 비율이 나오냐? 1등급이 10.5,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자, 지금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로서 전체 중에 4%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에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몇 점? 90점 이상인 아이들은 다 1등급이에요. 그게 몇 퍼센트다? 10.5%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10.5% 이렇게. 그죠? 10.5%가 나왔는데 이 10.5% 중에서 이 10.5%에 해당되는 인원 중에서 71%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자, 보세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듣군요. 자, 수학은 1등급 받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다? 이과 아이들이 95.5%를 차지했고요. 1등급 중에서 그죠? 국어는 1등급 받는 아이들이 거의 80%를 차지했고요. 영어는 1등급 받는 애들이 거의 지금 몇 퍼센트? 71%, 그 70%를 차지했구나. 결국은 이과 아이들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다 1등급을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과 아이들이 결국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죠? 그런 걸까요? 자,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이 안정화된 아이들이 결국 국어나 영어도 안정화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구나. 자, 그런 뜻이라고 저희는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수학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수학 학습 방법, 학습 습관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이과생이 유리하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럴 수 있으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유리한가요? 이과가 유리할까요? 자, 어떤 학생이? 수학이 완전하게 다져져 있는 학생이 유리하다. 수학이 완전하게 다져져 있는 학생이 유리하다.
자, 그러면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아주 단순합니다. 수학 공부하는 방법 아주 단순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개념, 문제풀이, 오답, 요 3단계, 3박자라고 하죠. 요거만 잘 우리가 맞춰서 학습 습관을 들이면은 완벽하게 수학은 다져지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일단 개념은, 자, 개념 안에 개념 있고 개념 필수 유지 학습이 있죠. 일단 반드시 확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개념 수업을 듣잖아요. 개념 수업에 대한 확인 학습은 혼자서 공부하든 어떤 학원을 통해서 하든 온라인으로 하든 학교에서 하든 확인 학습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무슨 학습이다?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학습이에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자, 내가 개념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자, 이 확인 학습은 주로 문제풀이, 그죠? 테스트를 보죠.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채점을 합니다. 정확하게 채점한다는 뜻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틀린 문제와 찍어서 맞춘 문제와 애매한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표시하자라는 거예요. 자, 틀린 문제, 맞은 문제, 그죠? 자, 찍어서 맞춘 문제, 자, 맞췄지만 애매한 문제.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맞춘 문제는 무조건 정확하게 맞춘 문제는 동그라미 치자라는 거예요. 채점할 때. 근데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 틀린 거, 자, 찍어서 맞은 거, 애매하게 맞춘 거는 틀리다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죠.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한 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정리하는 거. 오답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정리한다. 스스로. 스스로. 자, 그렇게 하면 개념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개념학습은 자, 개념과 필수 예제로 나눠지고 개념 수업을 듣고 또는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반드시 테스트를 통한 확인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학습을 통해서 채점을 하게 될 텐데 정확한 채점을 해야 돼요. 맞춘 거와 틀린 거와 찍어서 맞춘 거와 애매하게 맞춘 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스스로 자, 찾아가면서 또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이 완료되면 세모, 오답이 완료되면 세모, 오답이 완료되면 세모. 자, 이렇게 해서 개념학습 완성. 자, 이제 개념학습이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야겠죠. 자, 풀이는요, 암산으로 해서는 안 되죠. 암산으로 되는 건 당연히 암산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풀이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건 유형 과정이 된다. 자, 개념이 아니라 유형이다. 그죠? 또는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눈으로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눈으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풀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 풀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풀이 과정이 있다라는 건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정리를 한다. 결국 풀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다? 문제를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암산으로 인한 연산 실수를 줄인다. 그죠? 암산으로 인한 연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전에서 틀린 부분을 빠르게 수정 가능하다. 풀이 과정이 있다라는 거. 풀이 과정을 적어주는 건 굉장히 학습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거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답 정리입니다. 자, 올바른 채점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올바른 채점을 통해서 올바른 오답 정리를 해야 된다. 자, 틀리거나 찍어서 맞춘 문제를 정확하게 채점하고, 이 정확하게 채점한다는 건 뭐죠? 틀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틀리게 하고, 틀린 문제를 스스로 오답 정리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앞에서도 오답 정리 자, 겹치는 부분이죠.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핵심 언어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이라고 하죠. 단순합니다. 수학 공부 이렇게 하면은 수학 실력은 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렇게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실력도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강수학원 저희 학원에서 여름학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자, 기본적으로 저희 여름학기 자, 7월 5일 날 개강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몰입 수업이라는 게 진행되죠. 자, 몰입 수업은 7월 20일부터 방학 기간인 8월 1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몰입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여름학기에는 저희는 우선적으로 학습 습관을 완성할 거고요. 앞에 우리 얘기했던 세 가지 개념, 문제풀이,
오답 정리, 이러한 학습 습관 완성할 거고요. 그리고 더 빠른 진도, 심화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행할 거고요. 2학기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학습 습관 완성은 자, 정확하게 3개를 완성시킬 겁니다. 정확하게 풀고, 정확하게 채점하고, 정확하게 오답한다. 어떻게? 스스로. 자,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정확하게 풀고, 정확하게 채점하고, 정확하게 오답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답 정리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죠. 문제를 풀었어요. 채점했는데 틀렸어요. 또는 찍어서 맞췄어요. 또는 애매하게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손들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자, 틀린 오답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채점을 하는데 틀렸어요. 그리고 바로 손들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오답이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오답한다라는 건 자, 뭐가? 스스로.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내가 푼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 우리 해결했는지. 아, 잘못 해결해서 요 2번째 단계에서 틀렸어. 그러면은 자, 수정하는 게 바로 오답 과정이죠. 틀렸는데 이 과정 없이 선생님 질문이요. 이거는 오답이 아니라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여름 학기 때는 이렇게 3단계 자 정확하게 풀고라는 건 풀이 과정이 있게 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채점하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맞은 거, 틀린 거, 찍어서 맞은 거, 어떤 거? 애매하게 맞은 거. 이렇게 정확하게 채점하고요. 정확하게 스스로 오답한다. 스스로 오답한다. 스스로 오답한다. 스스로 오답한다. 그죠? 선생님 질문이요? 말고요. 진짜 모르는 경우는 질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 습관을, 수학적인 학습 습관을 완성할 거고요. 자, 이런 학습 습관을 완성하기 위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과제 점검 미비자,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이들은 남깁니다. 과제 기본적인 형식은 풀이 과정이 없는 경우는 과제를 안 했다라고 저희는 간주를 해요. 그래서 과제까지 하게 한 다음에 귀가 조치시키죠.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빨리 끝나는 아이들은 과제실에 남아서 하는데 저녁 10시에 끝나는 아이들은 지금 뭐 아시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 과제실 줌으로 들어와서 지금 과제 정리 보통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 지금 아이들 과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만 하는 게 아니죠. 자, 일일 테스트 저희 보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개념 학습한 다음엔 반드시 확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형식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봐서 오답 노트에 오답 정리하는데 오답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또 남습니다. 남아서 오답 정리한 다음에 첨삭 또 모르면 첨삭까지 받은 다음에 귀가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교재는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교재 점검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들 교재 오답하는지 원래 당일 오답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말 과제로 부과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능한 자, 채점 제대로 하고요. 풀이 과정까지 오답이 있어야지만이 오답 정리했다라고 하고요. 교재가 마무리될 때는 부모님한테 최종적인 학원 점검에 보낸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학 동안에 더욱더 철저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점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경우가 완벽한 아이들. 이렇게 지금 XX. 자, 이런 경우가 완벽하지 않는 아이들. 보시면은 그죠? 우리가 어떻게까지 교재 점검하냐면은 보세요. 채점 제대로 했는지, 문제풀이 했는지, 오답 정리 제대로 했는지, 진도 제대로 나갔는지 그런 자, 책에 따라서 다 지금 우리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인도 하고요. 오답 정리한 모습 보이죠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잘못한 부분은 채점 잘못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채점 잘못했습니다. 라고도 또 체크를 해서 줘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학습 습관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더 빠른 진도 심화 학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학기 완성을 목표로 여름 학기 때 열심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2학기 과정은
개학 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특히 이번에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시험 보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개학 후에 2학기 중간고사를 좀 빠르게 진행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 시험을 보는 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 대비를 완벽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자, 그렇기 위해서는 몰입 수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몰입은 평상시에 진행할 수 없잖아요. 보통 방학 동안에는 자, 이렇게 수학 몰입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 여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제 향후 앞으로의 그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추가로 시간을 늘려서 몰입 수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머님들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는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더 빠른 진도, 그러니까 심화 학습 또는 2학기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몰입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안내문이나 문자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자, 이 방학 기간 동안에 7월 20일부터 8월 14일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기존에 140분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기존 수업입니다. 거기에 70분이 추가된 수업이 진행이 돼서 총 210분,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30분에 해당되는 자, 집중 몰입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 몰입 수업의 목표는요. 더 빠른 진도 학습과 2학기 수업이 완성이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자, 수학 학습 습관 완성입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내용들 반복입니다. 수학 학습 습관 완성입니다.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고요. 정확하게 문제 풀고요. 정확하게 오답하는 거. 자, 그런 학습 습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내문이 나갔고요. 우리 학년에 따라서 완성되는 게 좀 다릅니다. 2,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엇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거 1학년이네요. 1학년은 자, 더 빠른 진도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진도를 조금씩 커리큘럼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1학년을 마무리할 때 조금은 좀 수학의 심화 학습까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그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여름방학 끝난 이후 바로 2학기 중간고사가 거의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 뭐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2학기에 대한 발전 심화 학습까지 완성.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완성을 통해서 일단 성취감을 좀 자, 높일 수 있는 학습이 진행될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어떻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몰입 수업을 통해서 수학적인 학습 습관을 좀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목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쉽지는 않은 수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여름, 이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 여름 연휴, 뭐 여름 휴가도 있지만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 학원을 믿고 보내주신다면은 아마 흘린 땀만큼 더 그 아이들의 수학 성취도가 높아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수학적인 학습 습관을 완성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요. 수학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스스로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몰입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어머님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